뉴욕 맨해튼 센트럴파크가 내려다보이는 한 고급 펜트하우스. 벽면을 가득 채운 통유리창 너머로 도시의 야경이 펼쳐진다. 이곳의 주인은 데이빗 윤, 한독계 미국인으로 뉴욕 부동산 시장에서 유명한 투자 전문가다. 그가 소유한 이 펜트하우스는 뉴욕에서도 손꼽히는 럭셔리 주거 공간으로 그의 성공을 상징하는 곳이었다. 하지만 그가 최근 느끼는 감정은 의외였다. 이런 곳에서 살면서도 왜 이렇게 불편할까? 맨해튼의 부동산 가격은 천정부지로 치솟았지만 정작 생활의 질은 기대만큼 만족스럽지 않았다. 겨울이면 외풍이 심해 난방비가 엄청났고 아파트 내부 구조는 2030년 전 그대로였다. 건물 보안은 철저한 듯 보였지만 택배 하나를 받으려면 관리실과 실랑이를 벌여야 했다. 생활의 사소한 부분에서조차 번거로움이 가득했다. 그러던 어느 날 그는 한국의 대기업과 협업할 기회가 생겨 서울 출장길에 오르게 된다. 한국을 방문하는 것은 10년 만이었다. 업무상 짧은 기간 머무는 것이라 호텔 대신 회사에서 마련한 강남의 주상복합 아파트에서 지내게 되었다. 그가 도착한 곳은 강남 한복판에 위치한 초고층 주상복합. 화려한 로비를 지나 집 안으로 들어서자 뉴욕 펜트하우스와는 전혀 다른 세계가 펼쳐졌다. 그가 가장 먼저 느낀 것은 온돌 난방이었다. 바닥이 따뜻하네? 뉴욕의 아파트에서는 겨울이면 난방을 틀어도 발이 시려 양말을 꼭 신어야 했다. 하지만 이곳은 실내 공기는 쾌적하면서도 바닥 전체가 따뜻했다. 바닥에서 올라오는 온기가 집안 전체를 부드럽게 감싸고 있었다. 그리고 다음으로 그를 놀라게 한 것은 스마트 홈 시스템. 현관문을 닫자마자 자동으로 조명이 켜지고 실내 온도와 공기질이 최적 상태로 조정되었다. 한눈에 볼 수 있는 대형 디스플레이에서는 건물 내 헬스장, 수영장, 커뮤니티, 센터 이용 가능 여부까지 확인할 수 있었다. 뉴욕의 고급 아파트에서도 보지 못한 미래형 생활 환경이었다. 이거 대단한데? 데이빗은 아직 이곳에서 단 하루밖에 머물지 않았지만 이미 한국식 아파트의 매력에 빠져들고 있었다. 하지만 그가 더 깊이 감탄하게 될 사건은 이제 시작일 뿐이었다. 데이빗은 짐을 풀고 아파트 곳곳을 둘러보았다. 거실 한쪽 벽에는 빌트인 수납장이 깔끔하게 배치되어 있었고 주방은 최신식 인덕션과 음식물 처리기까지 완벽하게 갖춰져 있었다. 뉴욕의 고급 아파트에서도 흔치 않은 디테일이었다. 이 정도면 호텔보다 낫잖아? 하지만 그를 더욱 놀라게 한 건 아파트 커뮤니티 시설이었다. 다음날 아침 시차 적응이 덜 된 상태에서 새벽같이 눈을 뜬 그는 가벼운 운동을 하기 위해 건물 내 헬스장을 찾아갔다. 그런데 예상보다 훨씬 규모가 컸다. 최첨단 운동기구는 물론 골프 연습장, 요가 스튜디오, 사우나까지 완비되어 있었다. 이게 같은 아파트 입주민들이 무료로 이용할 수 있는 거라고? 뉴욕의 고급 아파트도 피트니스 센터 정도는 갖추고 있었지만 별도의 회원권을 구매해야 했고 시설도 상대적으로 단출했다. 그런데 한국 아파트에서는 모든 것이 한 건물 안에서 해결됐다. 헬스장에서 러닝머신을 뛰고 난 후 그는 아침 식사를 하기 위해 아파트 내 커뮤니티 카페를 찾았다. 간단한 조식과 커피를 즐길 수 있는 공간이었다. 거주민들이 조용히 책을 읽거나 노트북을 펼쳐 일하는 모습이 보였다. 그 순간 데이빗의 머릿속에 떠오른 생각. 이게 진짜 주거 환경이지. 뉴욕에서 매일같이 겪던 불편함과 번거로움이 생각났다. 엘리베이터가 낡아서 자주 고장 나는 일, 난방비가 많이 나와도 방이 따뜻해지지 않는 불편함, 보안이 허술해 문 앞에 둔 택배가 도난당하는 일, 아파트 내 편의시설 부족으로 사소한 일도 멀리 나가야 하는 불편함. 강남 아파트는 그런 불편함을 말끔히 없애주었다. 이건 단순한 거주 공간이 아니라 하나의 완벽한 라이프 스타일이네. 그는 앞으로 며칠 동안 이 아파트에서 생활하며 뉴욕과 한국의 차이를 더 깊이 체감하게 될 것이었다. 며칠간 강남의 주상복합 아파트에서 생활하면서 데이빗은 뉴욕과 서울의 차이를 더욱 깊이 체감했다. 한국의 아파트는 단순한 주거 공간이 아니라 하나의 완벽한 생태계였다. 모든 것이 효율적이고 편리하며 거주자의 생활을 중심으로 설계되어 있었다. 첫 번째 충격, 왜 이렇게 조용하지? 뉴욕의 고급 아파트에서도 층간소음 문제는 흔했다. 위층에서 의자를 끄는 소리, 아이들이 뛰어다니는 소리, 심지어 옆집 TV 소리까지 들리곤 했다. 하지만 이곳에서는 그런 불편이 전혀 없었다. 궁금해진 데이빗은 인터넷을 찾아보다가 층간소음 방지 설계라는 개념을 발견했다. 한국의 아파트들은 소음 차단을 위해 바닥을 두껍게 시공하고 최신 기술을 활용해 충격을 흡수하는 소재를 사용한다고 했다. 뉴욕에서도 이런 설계가 필요해. 그는 뉴욕의 부동산 개발업체들이 왜 이런 기술을 도입하지 않았는지 의문이 들었다. 두 번째, 충격 보안 수준이 미쳤다. 한국 아파트의 보안 시스템도
그를 놀라게 했다. 현관에는 지문 인식 도어락이 있었고 건물 입구에는 무인 택배 보관함과 CCTV 감시 시스템이 촘촘히 배치되어 있었다. 그는 뉴욕에서는 고급 아파트에 살면서도 여전히 문단속을 철저히 해야 했고 아마존 택배가 도난당하는 일도 부지기수였던 걸 떠올렸다. 그런데 여기서는 택배를 보관함에서 안전하게 찾을 수 있고 외부인이 함부로 건물에 들어올 수도 없었다. 이런 시스템이 뉴욕에도 도입되면 얼마나 좋을까? 그는 점점 한국의 아파트 시스템에 매료되기 시작했다. 세 번째 충격 생활편의 시설이 집 안에 다 있다고? 그가 머물던 주상복합 아파트에는 대형마트, 병원, 미용실, 심지어 어린이 놀이방까지 입주해 있었다. 뉴욕에서는 작은 장을 보려 해도 몇 블록을 걸어가야 했고 병원을 가려면 예약을 하고 한참 기다려야 했다. 하지만 한국에서는 엘리베이터만 타면 모든 것이 해결됐다. 그는 점점 확신했다. 이건 단순한 차이가 아니야. 한국의 주거 문화 자체가 혁신적인 거야. 출장 일정이 끝나갈 무렵 데이빗은 뉴욕에 돌아가면 한국식 아파트 시스템을 도입하는 방안을 고민해봐야겠다고 결심했다. 하지만 그가 진짜 충격을 받게 되는 사건은 아직 남아 있었다. 출장이 끝나갈 무렵 데이빗은 뉴욕으로 돌아가야 하는 아쉬움을 느끼고 있었다. 이곳에 더 오래 머물고 싶다. 뉴욕에서도 럭셔리 아파트에 살고 있지만 이곳만큼 살기 편한 곳은 아니었다. 그는 마지막 날 아파트 단지를 더 깊이 탐방해 보기로 했다. 네 번째 충격, 이렇게 깨끗한 게 말이 돼? 데이빗은 아파트 단지를 거니다가 깜짝 놀랐다. 뉴욕이라면 당연히 보일거리 곳곳에 쓰레기통이 보이지 않았다. 거리에는 담배꽁초 하나, 쓰레기 하나 없이 깔끔했다. 청소부가 아침마다 다 치우나? 하지만 그게 아니었다. 그는 아파트 관리사무소 직원과 대화를 나누다가 한국의 분리수거 시스템에 대해 알게 되었다. 모든 가정에서 분리배출을 철저히 하고 쓰레기 처리는 체계적으로 운영된다. 게다가 음식물 쓰레기까지 별도로 처리하는 시스템이 있었다. 뉴욕에서는 대형 아파트 앞에 거대한 쓰레기 봉투가 쌓이는 일이 흔했다. 하지만 여기서는 보이지 않는 곳에서 완벽하게 관리되고 있었다. 뉴욕의 부동산 개발자들이 이걸 본다면 충격받겠는데? 다섯 번째 충격, 엘리베이터가 이렇게 빠르고 조용하다고? 뉴욕에서는 고층 아파트의 엘리베이터가 느려서 아침 출근 시간마다 한참을 기다려야 했다. 그런데 이곳에서는 엘리베이터가 버튼을 누르자마자 거의 즉시 도착했고 움직임도 조용하고 부드러웠다. 게다가 지능형 엘리베이터 시스템이 적용되어 출퇴근 시간에는 자동으로 배차 최적화를 해준다는 설명을 들었다. 이건 완전히 다른 차원의 아파트 생활이야. 그는 더 이상 한국 아파트를 단순한 고급 주거 공간으로만 볼 수 없었다. 여섯 번째 충격이 모든 게 합리적인 가격이라고? 데이빗은 궁금증이 생겨 아파트 시세를 찾아보았다. 이 정도 시설과 편의성을 갖춘 아파트라면 뉴욕 기준으로 최소 수십억 원대여야 한다고 생각했다. 하지만 서울에서도 비싼 편이긴 했지만 뉴욕과 비교하면 훨씬 합리적인 가격이었다. 그리고 관리비도 상대적으로 저렴했다. 이게 한국이 세계적인 부동산 강국이 될 수밖에 없는 이유구나. 뉴욕으로 돌아갈 날이 가까워질수록 그의 머릿속에는 한 가지 생각이 계속 맴돌았다. 이걸 뉴욕에서 할 수 있을까? 그는 한국에서 배운 혁신적인 아파트 시스템을 뉴욕에서도 적용해 볼 계획을 세우기 시작했다. 하지만 그는 예상치 못한 거대한 장애물을 만나게 될 것이었다. 뉴욕 JFK 공항에 도착한 순간 데이빗은 강남의 주상복합 아파트에서 보낸 시간이 꿈처럼 느껴졌다. 이제 현실로 돌아왔군. 택시를 타고 자신의 펜트하우스로 향하는 동안 그는 창밖을 바라보았다. 뉴욕의 스카이라인은 여전히 웅장했지만 도로 곳곳에 쌓인 쓰레기와 낡은 건물들을 보며 문득 한국에서의 경험과 비교하지 않을 수 없었다. 집에 도착하자마자 강남 아파트에서 보고 배운 것들을 뉴욕에 도입할 방법을 고민하기 시작했다. 먼저 그는 자신의 부동산 투자 네트워크를 활용해 뉴욕에서 새로운 한국식 스마트 아파트 프로젝트를 추진해보기로 했다. 그의 아이디어는 간단했다. 온돌난방 시스템 도입, 스마트 홈 시스템 및 보안 강화, 편리한 커뮤니티 시설 구축, 층간소음 방지 설계 적용, 효율적인 쓰레기 및 관리 시스템. 하지만 그는 곧 엄청난 장벽에 부딪히게 된다. 첫 번째 문제, 뉴욕의 보수적인 부동산 시장. 뉴욕의 부동산 개발자들은 전통적인 방식에 익숙했다. 그는 한국에서 보고 배운 혁신적인 시스템을 설명했지만 대다수 투자자들은 회의적인 반응을 보였다. 바닥 난방 시스템? 그거 비효율적이야. 뉴욕에서는 그렇게 하지 않아. 스마트 보안 시스템? 미국 사람들은 그런 걸 귀찮아해. 공동 커뮤니티 시설? 뉴욕에서는 개인 프라이버시를 더 중요하게 생각해. 데이빗은 당황했다.
왜 이렇게 변화에 대한 저항이 강한 거지? 두 번째 문제, 규제와 법적 장벽. 한국의 아파트는 국가 차원에서 체계적으로 개발된 반면 뉴욕은 민간 기업들이 개별적으로 건설하는 경우가 많았다. 그는 한국식 온돌난방 시스템을 도입하려 했지만 뉴욕 건축 법규상 바닥난방 시스템을 대규모로 적용하는 것이 어려웠다. 또한 한국에서는 스마트 보안 시스템이 일반적이지만 뉴욕에서는 사생활 보호 문제로 인해 과도한 감시 시스템에 대한 규제가 강했다. 세 번째 문제, 뉴욕 소비자들의 인식. 그가 몇몇 고급 아파트 거주민들에게 한국식 아파트에 대해 설명하자 이런 반응이 돌아왔다. 공동시설이 너무 많으면 프라이버시가 줄어드는 거 아닌가? 이런 시스템이 좋긴 하지만 뉴욕에는 뉴욕만의 방식이 있어. 미국인들은 전통적인 방식을 더 선호해. 그는 좌절감을 느꼈다. 한국에서는 이렇게 혁신적인 시스템이 당연한데 왜 뉴욕에서는 받아들여지지 않는 거지? 뉴욕의 보수적인 부동산 시장과 소비자들의 인식이 그의 혁신적인 계획을 가로막고 있었다. 하지만 그는 여기서 포기하지 않았다. 그래, 뉴욕 전체를 바꾸긴 어렵겠지만 우선 작은 변화부터 시작해보자. 그는 기존의 뉴욕식 아파트 구도를 유지하면서 부분적으로 한국식 시스템을 도입하는 전략을 고민하기 시작했다. 그리고 마침내 그는 한 가지 돌파구를 발견하게 된다. 데이빗은 포기하지 않았다. 그는 뉴욕에서 한국식 아파트 시스템을 도입하기 위해 작은 변화부터 시작해야 한다는 결론을 내렸다. 돌파구, 가장 효과적인 요소부터 도입하자. 모든 걸 한 번에 바꾸는 건 불가능했다. 하지만 뉴욕 사람들이 확실히 필요로 하는 것부터 도입한다면 점진적으로 변화를 일으킬 수 있을지도 몰랐다. 그가 가장 먼저 주목한 것은 스마트 보안 시스템이었다. 시도 1 스마트 보안 시스템 도입. 뉴욕에서 가장 큰 문제 중 하나는 택배 도난이었다. 데이빗은 강남 아파트에서 경험한 무인 택배 보관 시스템을 뉴욕에서도 도입할 수 있다고 생각했다. 그는 뉴욕의 고급 아파트 관리자들과 협력해 빌딩 로비에 보안 택배 보관함을 설치하는 실험을 시작했다. 입주민들이 택배를 안전하게 보관할 수 있도록 전자 보관함을 설치, 모바일 앱을 통해 알림을 받고 QR코드로 택배 픽업 가능, CCTV와 연동의 택배 도난 방지 시스템 강화. 이 아이디어는 의외로 긍정적인 반응을 얻었다. 이런 시스템이 왜 이제야 도입됐죠? 이제 더 이상 택배 도난 걱정 안 해도 되겠네요. 그는 확신했다. 작은 변화라도 실질적인 효용성이 있다면 뉴욕 사람들도 받아들일 거야. 시도 2 층간 소음 방지 시스템 적용. 그 다음으로 그는 층간 소음 문제를 해결해 보기로 했다. 뉴욕의 오래된 아파트들은 대부분 방음이 취약했다. 윗집의 발걸음 소리, 옆집의 음악 소리 등이 거슬리는 경우가 많았다. 데이빗은 한국의 층간 소음 방지 설계를 연구하고 뉴욕에서도 적용 가능한 솔루션을 찾아냈다. 바닥의 소음 차단을 위한 특수 소재를 덧대는 리노베이션, 방음 패널과 진동 흡수제를 적용한 맞춤형 리모델링 서비스 제공. 그는 뉴욕의 일부 고급 아파트와 협업해 테스트 프로젝트를 진행했다. 그리고 결과는 이전보다 확실히 조용해졌어요. 밤에도 숙면을 취할 수 있게 됐어요. 층간 소음 문제가 해결된다면 이 아파트에 오래 살고 싶어요. 데이빗은 점점 확신이 들었다. 그래? 뉴욕도 변할 수 있어. 다만 한국식 시스템을 그대로 가져오는 게 아니라 뉴욕식으로 맞춰가면 되는 거야. 시도 3 스마트홈 시스템 실험. 그는 마지막으로 스마트홈 시스템을 도입할 방법을 모색했다. 뉴욕의 아파트들은 대부분 낡은 난방 시스템과 조명, 제어 방식을 사용하고 있었다. 반면 한국의 아파트에서는 스마트 패널 하나로 실내 온도 조절, 조명 조절, 공기질 관리, 출입 보안 설정, 모든 것이 가능했다. 그래서 그는 뉴욕의 고급 리모델링 업체와 협력해 스마트홈 시스템을 적용한 모델 하우스를 만들었다. 음성 명령만으로 집 안의 모든 기능을 조절할 수 있다고요? 이거 완전 미래형 아파트네요. 이런 게 뉴욕에도 필요했어요. 점점 변화가 시작되고 있었다. 데이빗은 뉴욕의 한국식 아파트의 혁신을 적용하는데 성공할 수 있을지 모른다는 희망을 품기 시작했다. 하지만 그는 아직도 가장 큰 도전 과제를 해결해야 했다. 최대 난관, 뉴욕 투자자들의 불신을 극복할 수 있을까? 그는 이제 한국식 아파트의 혁신적인 요소들이 뉴욕에서 받아들여질 가능성이 있다는 걸 확인했다. 하지만 대형 부동산 투자자들을 설득하는 것이 마지막 관문이었다. 과연 그는 이 벽을 넘을 수 있을까? 그의 도전은 이제 절정에 다다르고 있었다. 데이빗은 뉴욕 부동산 업계의 가장 큰 투자자들과의 미팅을 앞두고 있었다. 그동안 그는 한국식 아파트 시스템의 혁신성을 뉴욕에 맞게 조정하며 점진적으로 도입하는 데 성공했다. 무인 택배 보관함 대형 아파트 단지에 도입 완료.
층간소음 방지 리모델링 고급 주택 시장에서 큰 인기. 스마트홈 시스템 모델 하우스에서 긍정적 반응. 하지만 여전히 대규모 자본을 투자해야 하는 단계에서 뉴욕의 보수적인 투자자들을 설득하는 것이 최대 과제였다. 뉴욕의 투자자들이 한국식 스마트 아파트에 관심을 가질까? 그는 마지막 프레젠테이션을 준비하며 한국과 뉴욕의 차이를 강조하는 자료를 만들었다. 뉴욕의 전통적인 아파트 문제점, 노후된 난방 시스템, 층간소음, 보안 문제, 비효율적인 관리 구조, 한국식 스마트 아파트의 강점, 첨단 보안, 효율적인 주거관리, 스마트 기술 도입, 쾌적한 생활 환경, 그리고 결정적인 한 가지 요소를 내세웠다. 이건 단순한 건설 프로젝트가 아닙니다. 뉴욕의 주거, 문화를 바꾸는 혁신입니다. 최종 발표, 뉴욕의 투자자들은 어떻게 반응했을까? 미팅 당일, 그는 뉴욕의 주요 부동산 개발사, 투자자, 건축가들 앞에서 프레젠테이션을 진행했다. 처음에는 회의적인 반응이 많았다. 뉴욕과 한국은 다르다. 사람들이 익숙한 방식에서 벗어나길 원하지 않을 수도 있다. 하지만 데이빗은 뉴욕의 미래를 보여주었다. 그는 최근 테스트 프로젝트에서 거주민들의 긍정적인 피드백과 실제 생활의 질이 향상된 데이터를 제시했다. 층간 소음 방지 설계를 적용한 아파트에서 입주 만족도가 30% 상승했습니다. 스마트 보안 시스템을 도입한 단지는 6개월 만에 도난 사건이 70% 감소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그는 투자자들에게 한국의 스마트 아파트가 이미 글로벌 시장에서 성공하고 있다는 점을 강조했다. 싱가포르, 두바이, 런던에서도 한국식 스마트 아파트 모델을 벤치마킹 중 세계적인 부동산 시장에서 미래형 주거로 자리 잡고 있음. 뉴욕이 이 흐름을 놓친다면 뒤처질 위험이 있음. 그 순간 분위기가 바뀌기 시작했다. 이건 단순한 트렌드가 아니라 필연적인 변화로 보이는데 뉴욕의 고급 아파트 시장에 차별화된 경쟁력을 줄 수도 있겠군. 결국 한 대형 부동산 개발사가 데이빗과 협업을 결정했다. 뉴욕 최초의 한국식 스마트 아파트 프로젝트 시작. 그는 강남에서 경험한 미래형 주거 모델을 뉴욕에 구현하는 데 성공한 것이었다. 1년 후 뉴욕 맨해튼 한복판에 최초의 한국식 스마트 아파트가 완공되었다. 온돌 난방 시스템 적용 미국 최초 스마트 보안 시스템 앤드 무인 택배 보관함 도입 층간 소음 방지 설계 스마트 홈 시스템 완비 고급 커뮤니티 시설 헬스장 카페 공유 오피스 포함 그리고 놀라운 일이 벌어졌다. 이게 뉴욕 아파트라고? 한국처럼 편리하잖아. 전통적인 뉴욕 아파트보다 훨씬 살기 좋아. 한국에서 왔다고? 이젠 뉴욕도 이런 변화가 필요했어. 뉴욕 부동산 시장에 스마트 아파트 붐이 일어났다. 다른 개발업체들도 경쟁적으로 한국식 요소를 벤치마킹하기 시작했다. 뉴욕도 바뀔 수 있다. 한국이 주거 혁신의 리더다. 데이빗은 창밖을 바라보며 미소를 지었다. 이제 뉴욕도 한국처럼 더 살기 좋은 도시가 될 수 있어. 한국의 주거 문화, 세계를 변화시키다. 이제 한국의 주거 시스템은 단순한 국내 모델이 아니다. 세계가 배우고 도입하고 따라가는 새로운 글로벌 표준이 된 것이다. K아파트, 이제 세계를 정복한다. 이 이야기가 흥미로웠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다음에도 더 놀라운 한국의 혁신 스토리로 찾아올게요.